대표가 어제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었는데 네. 취임 이후에 처음 여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11월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된다. 예.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은 11월 2일부터 장외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맞서려면 10월 안에 뭔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네. 이제 대야 공세에 나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재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려면 그와 같은 국민의힘 내부의 내지는 당정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뭐 네.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고 하는 건 조금 뭐 지금은 도덕적 우위를 논하는 거에 있어서 예.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좀 1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실제로 좀 검찰에서 구형한 것들을 보면 좀 유죄 심증이 가는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는 게 뭐 시간을 다 잡아먹을 만큼 네. 제가 알기로 어젠가요 그젠가요 민주당 내 토론회 있었잖아요. 고발 사주에 대한 위증교사에 대한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몇몇 화려한 분들이 모여서 검찰의 위증교사 기소가 부당한 것이다. 이 내부 토론회에서조차도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위증교사 너희들은 자꾸 검찰의 일방적인 덮어 씌우기라고 하는데 예. 그간의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그렇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내부 토론회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이 이번 국감 내에서 보여준 행태들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을 뭐 동행명령장 발부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좀 되게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국회법에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시행했겠지만 저는 그거 보자마자 드는 의문이 그러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돈봉투 관련해서 6명 소환되는 분들은 왜 그렇게 검찰에 출석 안 하고 버티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이와 같은 뭐 민주당 그리고 좁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못하는 국민적인 공분을 못 일으키는 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뭐 한동훈 대표의 의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지금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친한계에서는 이제 한 대표와 대통령이 차담회를 가진 이후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같이 했잖아요. 네. 이걸 두고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회동 이튿날에 시위하듯이 친한계 불러 모은 게 오히려 갈라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양측의 감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우선은 사건을 좁혀보자면 4시 반 회동 약속하고서 6시 만찬을 다른 사람과 잡아놓은 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자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누구와 4시 반에 약속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6시에 상대방 6시에 약속이 있는데 제가 아득바득 잠깐만 만나면 된다 하고서 만난 것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 이제 독대 자리 뭐 결국 독대 형식도 못 취했습니다만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전 뭐 이렇게 2주 전 3주 전 그렇게 요구하는 자리였었는데 저만 하더라도 누구랑 4시 만에 만난다 하는데 상대방이 6시 약속은 안 잡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 그 6시 약속이 중요하냐? 밥 먹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경호 대표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의도에서 밥 먹다가 불려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나? 그걸 또 이제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그건 맨 처음에 문제제기는 소위 친한 측에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언론에서 보도화된 거 발화된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다음 날 그럼 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만난 건 그건 뭐 또 뭐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유치하다. 유치하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좀 판단해야 될 영역이다. 누가 유치한지. 예. 뭐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유치하다, 친한계가 유치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다. 다만 뭐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100%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건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특별감찰관 추천을 예. 한동훈 대표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두고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도 제대로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예. 이건 내 일이다 이렇게 원내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딱 선을 그어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전 약간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똑같은 단어를 써보면 유치한 게 예. 이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의 진행 혹은 이것의 내용적 형식적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원내 사안이다? 이러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 저 수직 관계라 좀 불편하다라면 누가 저한테 야 학교 가서 이거 등록금 좀 내고 와 그러면 그거 학교 내 행정적인 사안이라 내 일이다 왜 네가 간섭하느냐 이럽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사에 지금 계시니까 어떤 총무부에서 어떤 협조 명령이 오면 이건 내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물론 예를 들어서 네.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널A의 오너가 편집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라면 이건 내 일입니다. 그건 어떤 공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편집권의 네, 예. 독립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런데 하나의 정당이 공적 정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건 원내 사안이다라고 줄을 긋는 건 이거 너무 전 추경호 원내대표 너무 쪼잔하지 않나 이건. 예. 이거 저 무슨 말까지 또 떠오르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종종 아주라는 말하고 종종이라는 말하고 좀 상치되긴 합니다만은 네. 용병 타령 하시거든요. 네.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용병이다. 용병. 외부로부터 네. 들여놓은 소위 그러니까 빌려온 사람 보수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네. 아니 그럼 본인은 전 홍준표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전무후무한 모태 정당원입니까? 예. 태어났을 때부터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까? 예. 아니 다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게 공당들의 어떤 본연의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외연을 넓히기 위한? 당원 배가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가 무슨 회원제 프리미엄 매장도 아니고 예. 아니 나 이분들 묘한 어떤 특권의식이 있다. 추경호나 이렇게 홍준표 의원인 시장이나 이래가지고 이분들 근데 전 정말 이분들의 이런 말씀들 속에서 예. 국민의힘이 외면받는 이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관된 모습들이 정말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자칭 본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보수 지정이 쪼그라드는 원인이다. 예.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자가 많고 아니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야 이거 원내 일이야 이렇게 할 건지 네. 참 좀 쪼잔하다. 이 말은 쪼잔하다. 꼭 좀 하고 싶어요. 예. 조금은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본인 소속 정당의 대표의 언급조차도 원내 사안이다. 이거 뭐 하겠다는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친윤계와 친한계 간에 좀 갈등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의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알려져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1년에 어제 그제 이렇게 소위 회담 이후에 1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깡패들 예. 싸움이냐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기 좋죠. 본인 이제 사법 리스크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여권의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는 모습이 즐겁기조차 할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의 말씀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련의 그룹과 네. 그것에 대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그걸 풀어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싸움 아닌가. 결국은 전 김여사 특검법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용산의 기본적인 시각,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여러 차례 뭐 익명을 빌려서도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각과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멀리는 국민의힘의 재집권 그리고 짧게 지금 당장의 여론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는 무망하다 이런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둘이 뭐 어제 회식을 했네, 오늘 만났네, 뭐 또 누가 만났네, 8명이네, 7명이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도를 놨더라도 가겠다. 저는 참 이게 그럼 누가 문제인 건지, 돌을 던지는 국민들이 문제라는 건지, 전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 말이 좀 저도 보면서 그 돌을 누가 던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네.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돌을 던지지만 난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거라서 네. 좀 상충된다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예. 사람한테 돌을 던질 경우에 나는 그러더라도 역주행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은 어떤 여론은 지금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역사적인 전진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겠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명의 용산 대통령실 내 일종의 농락적 행위들을 나는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이런 의미인 건지 예. 아니면 뭐가 과연 어떤 점이 어떤 사안이 국민들로부터 도를 맞더라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예. 그 말에 또 그런 생각을 드셨군요. 김 전 비대위원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예. 활동하실 당시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있었고 네네. 뭐 사과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데는 이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조금 더 폭발력이 있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예, 비대위원 시절에는 혹시 명태균 씨나 이런 존재가 좀 주변에 좀 왔다 갔다 했다거나 이런 거 좀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도 들어본 바 없고 뭐. 예. 쭉 명함집도 그분 일일이 명함집은 뒤져보지 않았으면 못 받고 뭐 이제 보니까 저도 요즘 워낙 지금 한편으로 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김대남 씨는 제 명함집에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래요? 어디선가 한번 만났다는 의미일 텐데 네. 그런 식은 아니지만 사실 뭐 우리 진행자분께서 저한테 여쭤봤지만 여러 가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10배, 20배 정도로 해서 많이 귀에 들어왔었죠. 예. 뭐 이걸 그 마치 당시에- 모르는 일처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저도 뭔가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네. 제가 저의 주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언론계 기자였으니까요.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전언들을 해주시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일 수 있는데 명태균 씨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의 어떤 여사 문제를 폭로할 만한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한 열흘 전쯤 일주일 전쯤 저 대단히 황당한 SNS를 하나 봤는데 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발화되기 시작한 시점,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에 모 대학 교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네. 뭐라고 썼자면 야 명태균 너 웃기다. 명태균 네가 마치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선의 역할을 한 건 나다. 네. 이런 분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분이 농담식으로 뭐 패러디도 아니고 참고로 그분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자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식으로도 썼던 분이시거든요. 예. 그렇다라면 저는 뭐 이게 정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른다. 지금 그동안 뭐 이른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 네. 그리고 모 언론사 기자분들 그리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김대남이다 누구 명태균이다 이런 녹취록이 진짜 4명만 있어서 4명이 공교롭게도 우연히 터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있을지 예. 이건 또 역시 저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